지난 이야기, 지역의 패권을 두고 다투던 지로의 군대는 이제 적의 마지막 산성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적의 거센 저항에 쉽게 함락되지 않았고 야간 습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밤의 어둠을 틈타 산성에 잠입한 특공대원들. 방심한 적 경비원들은 쉽게 제압되었고 산성의 내부까지 어렵지 않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 내부로 들어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성의 특징은 미로와 같은 복잡한 구조에 있기 때문이죠. 성의 중심 건물인 천수를 중심으로 여러 겹의 벽이 둘려져 있으며 이는 각각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각 공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복잡한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간혹 침입한 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막다른 길을 만들기도 하였죠. 특공대는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옵니다. 적들도 이미 침입자를 눈치챘나 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에 특공대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지로는 우측으로 향했습니다. 몇 번의 경비병과의 교전 끝에 적의 식량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지푸라기에 옮겨붙은 불은 이내 빠르게 식량 창고를 삼켰습니다. 지로와 특공대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을 뒤로 하고 무사히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갈림길에서 갈라졌던 아군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기습이 있은 뒤 나흘이 되었을 무렵에 적의 사자가 나카다의 진에 찾아옵니다. 저는 카와사키 시게타카라고 합니다. 폭정을 일삼던 전 주군의 목을 가져왔으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는 적 다이묘의 목을 나카다에게 바치며 투항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습 이후에 산성 내부에서 하극상이 벌어졌고 성주는 부하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전국시대의 하극상은 너무나 흔한 것이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로부터 각 지역의 영주로 인정받은 다이묘가 아닌 반란과 하극상 등 스스로의 무력으로 영주가 된 자들을 센고쿠 다이묘라 불렀고 그들이 전국시대의 주인공들이었죠. 유명한 전국 다이묘로는 미노의 살모사 사이토 도산이 자주 언급됩니다. 나카다는 하극상의 주도자인 카와사키를 중용하기로 합니다. 마침내 한 지역을 통일한 나카다. 그러나 성취감에 취할 틈도 없이 새로운 위협이 찾아옵니다. 영지의 북쪽으로부터 새 지역을 통일한 우에마츠가 교토로 가기 위해 나카다의 영지를 침략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카다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죠. 지루한 대치가 길게 이어져 갑니다. 지로도 점점 경험치를 쌓아가며 성장하였고 기습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나카다의 군기를 책임지는 보직인 하타사시 아시가루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대 이전의 전장에선 무전기 등의 통신 장비가 전무했기 때문에 지휘부에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중 고대부터 많이 이용되었던 것이 깃발이었죠. 전국시대의 군기인 하타사시 모노는 지휘의 용도뿐만 아니라 무사들의 자기 과시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 뚜렷한 물건들이 많았고 이를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며 귀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군기를 들고 지키는 하타사시 아시가루는 아시가루들 중에 에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나카다군과 우에마츠군, 병력의 열세인 나카다군은 수세이지만 지형의 이점을 살려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에마츠군의 대군을 몰아내기 위해선 지원군이 필요했죠. 남부의 농민반란 2키를 진압하러 간 부대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나카다의 지원군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은 우에마츠는 공격의 결단을 내립니다. 마침내 우에마츠의 군세가 강을 넘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적 열세에 최전선의 부대들이 고전하고 있군요. 나카다는 후방에 예비대로 배치해두었던 카와사키에게 깃발을 흔들어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카와사키의 부대는 요지부동입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낄 찰나 카와사키의 부대가 나카다의 본진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카와사키가 또다시 배신한 것입니다. 진중의 가신들이 퇴각할 것을 건의합니다. 주군, 지금은 물러나야 합니다.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카다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전투가 한창인데 대장이 어딜 간단 말이냐.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텨라. 깃발을 높이 세워라. 여기 나카다가 건재하단 걸 모두에게 알려라. 카와사키 군과 나카다 본진이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카와사키의 기습적인 배신에 본진은 도전합니다. 몇몇 무사들은 자리를 이탈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로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남아서 장렬히 전사할지 아니면 도망칠 것인지 지로는 깃발을 끝까지 지키기로 합니다. 창이 부러지고 이제 검 하나 든 채로 쇄도하는 적에 맞서는 지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비록 신부는 최하층 농민일지라도 무사들과 함께 싸우다 죽는 것이 시골에서 병들어 죽는 것보단 나으리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주군! 이 길을 진압하고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아군 기마무사들이 진중에 난입한 카와사키 군을 단칼에 베어버리며 돌진에 들어옵니다. 지원군이 도착한 것입니다. 당황한 카와사키와 그의 군대는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우에마츠는 자신의 책략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군사를 물립니다. 나카다 군은 자신보다 강력한 적을 상대로 영지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후 배신자 카와사키는 인근 농촌에 오치무샤가리를 하던 농민들에게 생포되어 나카다에게 보내졌습니다. 나카다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그의 목을 베어 성문 밖에 걸어두었습니다. 하극상과 반역이 난무하던 전국시대에 실패한 배신자는 그저 차가운 고깃덩이가 될 뿐이었습니다. 우에마츠는 나카다와의 전쟁을 멈추고 화친을 맺기로 합니다. 이로써 나카다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로는 나카다의 곁에 남아 끝까지 싸운 용맹함을 인정받아 석고 200석의 영지와 영주의 성씨 중 타와 농촌 출신이라는 의미에서 무라를 써서 타무라라는 성을 받고 정식으로 무사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지로에서 창을 잘 쓰는 지로라는 의미로 소지로로 개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석고란 간단히 말해 땅의 경제성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1석은 대략 쌀 150kg으로 성인 한 명이 1년간 먹을 식량의 기준이었습니다. 즉, 석고가 많은 영주일수록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석고는 영주들의 힘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200석의 영주가 된 지로는 단순 아시가루가 아닌 새로운 보직인 아시가루 코가시라가 되었습니다. 아시가루 코가시라란 대략 30명 정도의 아시가루를 지휘하는 소대장입니다. 전국시대 초기에는 아시가루들 사이에서 뛰어난 자가 이 역할을 맡았지만 후기가 되고 아시가루의 중요성이 커지며 무사들이 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명의 코가시라를 지휘하는 직위를 아시가루 다이쇼라고 하며 가문 내에 중급 이상의 신분인 무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사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사무라이 다이쇼라고 하였습니다. 농민 아시가루 지로에서 나카다 가문의 무사 타무라 쇼지로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군웅들의 전국시대가 아닌 평범한 이들의 전국시대를 살짝 맛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난세의 시대에 입심양명을 이룰 수 있겠나요? 지금까지 넓고 얕은 일본 이야기 비끈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